이번 시간에는 제2장 수신일반투, 수신 관련 재신고 및 변경, 그리고 재증명서 발급 업무, 예금 잔액 조회, 보호예수 업무, 계좌정보 보호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신 관련 재신고 및 변경부터 살펴보면 재신고 및 변경은 통장 분실 재발급을 했다든지 비밀번호 변경처럼 창구에서 매일 일어나는 업무입니다. 그럼 71페이지의 라의 재신고 등록 및 해제 먼저 살펴보면 가로 2번에 결제 연장 및 압류 조작 시에는 해당 금액을 입력해야 되고 등록된 금액만큼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압류 해제를 안 하더라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4번에 보시게 되면 본지점 신고 접수 업무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본지점이라서 안 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자 예금, 그리고 가계당자 예금인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계좌 개설점에서 재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요. 꼭 부득이한 경우에만 재신고서 사본이랑 약관 수치서를 계좌 개설점으로 송부를 해서 업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72페이지에 가로 6번 재신고 등록 및 해제 시 주의사항으로 가로 다를 보시게 되면 통장 분실 신고 시에는 인감 변경 신고도 함께 접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다들 그렇게 하시고 있죠. 통장 분실 신고할 때는 그 거래 인감의 그 정당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 분실 시 인감 변경 신고도 함께 접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로 마에 보시게 되면 통장 인감 비밀번호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구 비밀번호를 함께 신고를 받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일치를 하지 않으면요, 보통 사고신고서 뒷면에 주민등록증, ARS 확인요라고 해서 별도로 인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나서 확인자가 기명 날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로 7번에 인출 제한 업무. 계좌주의 인출 제한 요구 시에는 본인의 서면 확인에 의해서 인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금주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영업점에서 임의대로 지급 정지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가로 9번에 보시게 되면 통장 MS를 재기록하는 경우로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죠. 자, 그래서 계좌 잔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합니다. 먼저 사고신고서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본인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신분증으로 확인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혹시 안 가지고 오셨더라도 유선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도 많죠. 대리인이 오신 경우에는 본인으로 똑같이 유선 연락 등으로 의사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도 대표이사라든지 격리 담당 책임자에게 유선 연락 등을 통해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통장 표제부를 복사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업무 처리 잘하시고 또 복사 안 해서 나중에 또 밖으로 또 뛰쳐나가는 경우 많으셨죠. 자, 그래서 잊지 마시고 통장 표제부 복사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7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76페이지에 5번 변경 신고. 재산 상속, 개명 등에 의한 명의 변경이라든지 대표자 변경의 신고가 있을 때 이때 업무 처리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예금주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때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피를 봤으니까 사망자가 되겠죠. 예,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 증명서 또는 사망 진단서 원본을 추가로 진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사본 안 되고 원본을 진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의 서류뿐만 아니라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재신고서, 그러니까 상속 명의 변경 지급 의뢰서 받아주시면 되겠죠. 재신고서와 그리고 각자의 실명 확인 증표를 진구해 주시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가로 2번에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은요,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증의 경우에는 포괄 유증인 경우
포괄 유증은 재산을 뭐 누구누구한테 주겠다 이렇게 특정을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 유증인 경우에는 수증자를 공동 상속인과 함께 재신고에 연서시켜 처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특정 유증인 경우에는 이때는 특정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공동 상속인들 앞으로 명의 변경해서 지급 처리를 하고 내부 관계로 유증의 이행이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행은 보수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겠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당자 계정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계속해서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해지를 하고서 다시 신규 개설 절차를 밟아 주셔야 됩니다. 당자는 명의 변경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금주의 개명으로 인해서 명의 변경을 할 경우에는 재신고서와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되어 있는데 안 되죠. 예, 이제는 초본만 가능합니다. 예, 초본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초본. 자, 그리고 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77페이지에 7번 금융거래수반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예전에는 이사를 하면 보험사, 카드사, 은행 일일이 다 전화하고 방문해서 주소 변경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자, 그래서 서비스 내용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신청인은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 고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신청이 안 되고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으면 외국인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3번에 보시게 되면 신청 결과 통보는 신청한 후에 7일 안에 휴대전화번호로 변경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자, 80페이지 재증명서 발급 업무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에 개인의 대리인이 잔액증명서를 발급하러 오셨어요. 자, 그럼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 보면 기본적으로 본인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위임관계를 확인해야겠죠. 위임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본인 실명확인 증표는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재증명 의뢰서 및 의뢰서상 위임란에 거래인감 날인 및 거래인감 날인된 통장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인감 도장 별도로 찍을 필요 없이 통장과 통장에 날인된 도장으로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법인의 대리인이 왔습니다. 법인의 대리인이 잔액증명서를 발급하러 오셨을 때 먼저 법인의 실명확인 증표,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받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기본 서류로 받아주셔야 되고,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개인과 똑같이 위임장, 법인의 인감증명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그리고 재증명 의뢰서 및 의뢰서상 그 위임란에 거래인감 날인 및 거래인감 날인된 통장 받아주시면 위임 서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국가, 지자체, 국공립, 사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재증명서 발급 요청 공문으로도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81페이지에 2번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업무 처리 방법 한번 볼게요. 자, 나에 보시게 되면 당일자 예금 잔액 증명은 다음 영업일 이후에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왜 그렇죠? 예, 당일자에 예금 잔액 증명을 하게 되면 공과금이라든지 대출이자 카드, 인터넷 뱅킹 등과 같은 모든 입출금 거래가 안 되죠. 그래서 당일자 예금 잔액 증명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충분히 이러한 사실을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라에 보시게 되면 예금 잔액 중 미결제 타전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전권이 이렇게 얼마라고 명기를 해서 조건부 증명임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자기압수표라든지 우편한 증서, 국고수표인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에 보시면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시에는 예금 관련 대출금, 압류, 질권 설정 등과 같이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꼭 이러한 내용을 모두 기재해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자,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시에 아래 경우 자금력 위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도록 전산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자금력 위장을 할까요? 자, 이번에 예시가 나와 있죠. 예, 만약 오늘
잔액증명을 발급했습니다. 잔액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그리고 다음 날짜에 질권을 다시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잔액증명서 발급하기 전에 전 영업일자로 해서 질권 해제 내역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질권을 풀었다가 그 다음날 잔액 증명하고 그리고 또다시 질권 설정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금력을 위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전산에서 이럴 경우에는 발급이 안 되도록 제어를 하고 있어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82페이지 카 일괄 발급 가능 예금 및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가로 2번에 한 번에 발급 가능한 계좌 수는 5계좌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조작으로 5장까지 연속으로 발급이 가능하고요. 자, 가로 5번에 보시게 되면 동일인 명의의 복수 계좌 중에 인감이 서로 상이한 계좌에 대해서는 재증명 의뢰서의 오른쪽 끝에 있는 위탁자 수익자란에 개별 계좌의 인감을 날인을 받아서 대조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대리인이 방문을 했어요. 그럼 우리 보통 위임 확인 서류로 통장과 통장에 날인된 도장을 여기 의뢰사에 받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통장마다 다 도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보시면 위탁자 수익자란 보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각 계좌별로 해서 5계좌라고 하면 각 계좌별로 해서 인감 날인을 받고 대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일반 사항에 가로 1번에 보시면 무기명 예금은 잔액증명 발급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잔액증명서는요, 감사통할 책임자의 확인 후 발행 교부를 해야 하고 그 증명 금액이 5억 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점장님의 직인으로 한 번 더 재확인 받아서 책임자가 발행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가로 6번에 해지된 계좌에 대해서 잔액증명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준일자가 해지일 당일일 때는 잔액증명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럼 전일까지는 발급이 되겠죠. 그리고 영문 잔액증명을 요청할 경우에는 증명서 기준일 현재의 최초 고시 매매 기준율로 환산을 해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83페이지 가로 9번에 수익증권은 기준일자의 평가 금액으로 발급이 됩니다. 자, 하 수수료 징수. 잔액증명 수수료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장당 3,000원인데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1인의 예금주가 보유 중인 10계좌에 대해서 잔액증명서 3부를 발급 요청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 번에 몇 계좌까지 가능하죠? 한 번에 5계좌까지 가능하죠. 자, 그럼 각각 5계좌 3장, 5계좌 3장. 그럼 총 몇 장이죠? 총 6장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3,000원씩 하면 18,000원을 고객님에게 징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시에는 수수료가 금액이 틀리죠. 예, 여기에 2,000원이 아니라 금액 3,000원, 3,000원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총 금액은 12,000원이 아니라 여기 18,000원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번 정기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 한번 볼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창구에서 종종 일어나는 업무죠. 자, 가의 개요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매회 재증명 의뢰서를 안 받고 1회 접수만으로도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업무 처리 방법을 보게 되면 자, 가로 가의 정기 잔액증명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1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거죠. 그럼 1년이 지나면 새로 또 서류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기일이 되면 네오비스 0581 금일 처리할 업무에도 등재가 되고 정기 잔액증명서 발급업체 거래 시에도 팝업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84페이지에 가로 2번 정기 잔액증명서 수령 방법은 개인 사업자 대표나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창구에서 수령을 하셔도 되고 대리인이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3인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편 수령도 가능한데요. 우편 비용은 지정된 계좌에서 먼저 출금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우편료는 별단 예금, 우편 지급 준비금 이 항목으로 해서 입금 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가로 3번 진구 서류로는요. 재증명 의뢰서뿐만 아니라 예금 잔액 증명서, 정기 발급 신청령 이렇게 확약서도 함께 진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재증명 의뢰서는 공문 접수로도 가름할 수 있는데 공문 내용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확약서 양식이 나와 있는데 우편 수령을 할지 그리고 창구 수령을 할지 수령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리인이 수령을 하시는 경우에도 누가 수령을 할지 이렇게 자세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비스 0328 화면에서 이렇게 등록과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85페이지 4번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확인 서비스.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확인 서비스는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위조된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죠. 자, 이럴 때 은행 홈페이지에서 별도 이렇게 로그인 없이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다의 조회 서비스 구성 및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가로 3번에 조회 대상은 당행에서 발급한 모든 예금 잔액 증명서가 확인이 가능하고 평균 예금 잔액 증명서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요.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86페이지 5번 예금 잔액 증명서 비대면 발급. 예전에는요 인터넷 뱅킹에서만 비대면 발급이 됐죠.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썬뱅크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간은요 이제 은행 영업일에 24시에서 23시 55분까지 발급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장당 1,0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라에 가로 4번 한번 볼게요. 잔액 증명 진위 확인도 가능한데 그 가능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만 허용합니다. 참고 발급분은 30일이었죠. 자, 그리고 비대면 잔액 증명 발급은 전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예, 당일은 안 되고요. 그래서 당일자 기준 발급 및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가로 7번에 우리 창구에서는 한 번 조작으로 5장까지도 발급이 가능했었죠. 자, 그런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썬뱅크에서 발급할 때는 한 번 조작으로 한 장만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88페이지의 7번 은행의 승낙 없이 양도 가능한 예금, CD나 표지엄 등에 대한 발행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에 보시게 되면 은행의 승낙 없이 양도 가능한 예금은 유통성이 있는 예금 증서이기 때문에 예금주가 특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잔액 증명서 발급은 안 되고요. 만약 고객이 잔액 증명 발급을 요청할 때는 보호예수로 보관을 받아서 보호예수 증서로 발급을 해주시거나 발행 사실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89페이지에 10번 예금주가 계좌 거래 내역을 엑셀로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으로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안내를 해주시고요. 만약 창구에서 발급을 하실 때는 대외 증빙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없다는 거. 자, 그래서 발급일자, 전명, 직인 등이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받을 서류로는요. 재증명 의뢰서뿐만 아니라 계좌 거래 내역 제공 요청서도 함께 진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90페이지 13번 미지급 미제시 증명서 발급 방법 한번 볼게요. 자, 가에 수표 어음을 분실한 자가 미지급 증명서를 발급 요청할 경우에, 그러니까 아직 지급이 안 됐다는 증명서겠죠. 자, 이때는 분실 신고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의뢰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압 수표는요, 미지급 증명서, 그리고 당자, 그리고 약속 어음인 경우에는 미제시 증명서를 발급을 하게 되는데, 한번 양식을 보게 되면 자기압 수표 사고 신고에는 이렇게 미지급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리고 당자, 가계수표 약속어음 사고 신고서에는 이렇게 미제시 증명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요청을 하시게 되면 여기다가 책임자, 직인을 찍고 발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90페이지 14번 계좌 개설 확인서 발급 방법. 계좌 개설 확인서는요, 창구에서 재증명 의뢰서를 받고 발급을 하거나 인터넷 뱅킹에서 고객이 직접 계좌 개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사본 대신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의 개설 확인서 발급은 개인 사업자,
이상인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고 법인이라든지 무기명으로는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구 및 비대면에서 신규한 입출금시, 여기는 MMDA, MMT도 포함이 되고요. 적립 거치식 상품만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계좌 개설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장당 1,000원입니다. 91페이지 15번 예금 무거래 확인서 발급 방법. 예금 무거래 확인서는 말 그대로 거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증명이겠죠. 자, 그래서 라에 보시게 되면 해지 계좌, 잡입 계좌, 거래 중지 계좌는 확인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에서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창구 발급 수수료는 장당 2,000원 징수해 주시면 됩니다. 자, 92페이지에 예금 잔액 조회에서 3번 잔액 조회 대상 계좌 볼게요. 잔액 조회 대상 계좌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금 잔액 조회는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예금 계좌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 이상 잔액 조회를 한 다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떤 계좌를 잔액 조회하는지 한번 볼게요. 조회 기준일 현재 상기 계정 과목별 예금 잔액 5억 원 이상, 자, 그리고 외화 예금인 경우에는 미화 50만 불 상당액인 계좌입니다. 자, 그리고 무통장, 무인감 등 예금 편의 취급한 계좌에 대해서 예금 지급액의 합계가 월 1억 원 이상인 계좌. 자, 그리고 조회 기준일 현재 거래처에 인감 통장 보관을 하고 있는 계좌. 그리고 무통장, 무인감 등 예금 편의 취급을 했는데 20일 이상 장기 미정리된 계좌. 자, 그리고 조회 기준일 전월에 입출금 월간 발생 건수가 100건 이상 빈번한 계좌. 마지막으로 창구를 거치지 않은 예금의 입출금 계좌인 경우에 잔액 조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회 기준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한 계좌인 경우에는 잔액 조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95페이지에 보호예수 업무 한번 볼게요. 사실 창구에서 자주 일어나는 업무는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 다누리 활동비 지원으로 학교 온누리 상품권 봉합 예수 해보신 적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영업 지원 나갔을 때 입행하고 나서 처음으로 보호예수 업무를 처리해 본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보호예수의 정의를 보면 보호예수라는 건 고객의 유가증권 또는 기준품을 수취해서 은행 금고에 맡아두는 업무를 말합니다. 자, 보호예수 종류에는요, 개봉보호예수 그리고 봉합보호예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봉보호예수인 경우에는 목적물의 내용을 명시해서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물이 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봉합보호예수인 경우에는 고객이 봉함한 그대로 보관을 합니다. 나 보호예수 취급 가능 품목으로 개봉보호예수 품목으로는 예금증서 그리고 신탁증권 가능하고요. 양도성 예금증서는 보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봉합예수 품목으로는 예금증서와 신탁증권뿐만 아니라 양도성 예금증서, 국채, 어음이라든지 화폐, 기금소 다 보관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왜 양도성 예금증서는 개봉보호예수가 안 될까요? 왜냐하면요, 개봉보호예수 시에는 은행에서 그 증서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을 하고 수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고객이 나쁜 맘을 먹었어요. 나쁜 맘 먹고 위변조한 증서를 예수를 한 다음에 은행에서 발행해준 그 예수 증서를 사기에 또 이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성 예금증서는 꼭 봉합예수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96페이지 2번 업무 처리 절차. 개봉보호예수는요, 예수품을 봉투에 넣어서 담당자 및 책임자가 봉인을 하고 봉하는 반면에 봉합보호예수인 경우에는 예수품을 넣은 그 봉투를 의뢰사에 찍은 도장을 사용을 해서 고객이 직접 봉인을 하게 됩니다. 보호예수 취급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 까지로 하고, 그리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예수는 별도로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자, 97페이지 예수품의 반환 및 사고 처리. 고객이 보호예수품의 반환을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반환 청구인과 그리고 예치인이 동일한지, 그리고 보호예수 증서의 위변조라든지 분실, 도난 등 사고 신고는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보호예수 증서의 그 영수란에다가 기명날인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영수란에 찍는 그 도장과 보호예수 의뢰서의 도장이 서로 일치를 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100페이지의 계좌정보보호제도. 계좌정보보호를 등록을 하게 되면 신청 영업점 외에 타 지점에서 고객의 전체 계좌 현황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 종합정보조회, 그러니까 0231에서 조회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대상 고객을 보게 되면 먼저 계좌정보보호 등록 해제 신청서를 받아주셔야 되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고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5번 신청 방법은 반드시 본인의 실명 확인 증표 꼭 첨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유선 및 대리인에 의해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신청서는 계좌정보 보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는 별도로 편철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자, 101페이지의 7번에 나의 가로 1번 볼게요. 계좌정보보호 등록점 외에는 대상 거래가 조회 불가능하고 그리고 등록점도 책임자 승인 거래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계좌정보보호를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다 조회가 안 되지는 않고 예외가 있습니다. 증명서, 확인서, 거래내역서, 계좌 원장 등 계좌별로는 별도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유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해 보시게 되면 신청일 이후에 신규하는 계좌도 정보보호 대상 계좌에 자동으로 포함이 되고요. 자, 그리고 관계예금으로 등록된 계좌 정보보호 고객은 관계예금을 조회할 때도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들으신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 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